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장 관련 수수료 중 환가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가료, 영어로는 negotiation commission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negotiation 매입이잖아요. commission 수수료. 그래서 환가료는 매입 수수료다. 자, 그러면 쉽게 환가료가 뭐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면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입은행에서 돈을 받아올 때요,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놨다가 주는 게 아니고, 매입은행 자체 자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선지급을 해주게 돼요. 선결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수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개설은행에 청구를 해서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 이자를 우리는 환가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환가료는 이거는 선이자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수출 대금을 받을 때 이미 공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예, 예, 예. 왜냐면 신용장이라는 거는 개설은행에 돈을 주겠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매입은행, 여러분들이 수출 대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은행은 사실은 약속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회사 은행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러한 뭐 수수료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미리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 동안에 이자를 띄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짜리 신용장일 때 환가료를 얼마 띄느냐?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나올까? 만약에 신용장을 처음 하신다면 궁금하시죠? 그죠? 내가 얼마나 비용을 지불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 가지고 계산하려면 그거 복잡해요.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궁금하면 물어보고, 찝찝하면 확인한다. 그래서 일단 은행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으로. 이번에 얼마짜리 신용장 어느 나라에서 어느 통화로 들어오는데 환가료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가장 간단해요. 프로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얼마라고 했을 때, 좀 많다? 찝찝하죠? 그러면 그땐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예. 공식에 의해서. 예. 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 볼게요. 환가료는, 자, 보세요. 수출지에 있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할 때, 그쵸? 선적서류를 매입할 때 수출상에게 자국통화로 자행의 자금으로 선지급한 후, 그거 봐요. 선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설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부터 대금 상환을 받는 기간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쵸? 개설은행이 예? 매입은행으로 돈을 지급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은행이 돈을 지급하고 자기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 이자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즉 매입은행이 선지급한 날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지급한 날과 수출 대금이 입금된 날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이 들어온 날과의 자금 청구 기간 동안은 이자다라는 얘기, 이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표준일수라고 그래요. 표준일수. 용어 하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표준일수가 뭐다? 예, 매입은행 입장에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도 돈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간을 표준일수다 하여 보통은 10일을 적용해요. 10일치 이자를 내면 돼요. 10일치 이자. 만약에 1억을 빌렸다. 1억에 대한 10일치 이자. 를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식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동남아들 국가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9일을 적용하기도 한다. 요 은행마다 좀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입 제한 신용장의 경우에는 매입 제한 신용장 며칠 전에 배웠네요. 뭐예요? 돈을 지급받는 방식은 매입이에요. 매입인데 매입이란 건 뭐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개설해서 돈 안 들어오면 돈 돌려줄게. 상환해줄게. 라는 신용장, 매입방 신용장. 예. 돈 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상환의 의미가 없어. 그거는요, 지급 신용장. 근데 보통은 매입 신용장이 많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예. 근데 매입 제한 신용장이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매입은행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그런 신용장을 매입 제한 신용장이다. 그래서 매입 제한 신용장일 경우에도 우리는 재매입, 리네고를 통해서 리네고라는 방식으로 지정은행에다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거래은행에다 매입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걸 재매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매입할 때는 보통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래은행으로 매입을 하고 여러분들 거래은행은 다시 지정된 은행으로 매입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그때는 재매입 시에는 12일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요. 재매입 12일분에서 3일분은 1차 은행 몫이고요. 9일분은 매입이 제한된 신용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지정된 은행에서 9일치를 갖고 3일치는 여러분들 주거은행에서 갖는다. 이거 뭐 남이 돈 날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돈 찢어갖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겠죠. 예, 그냥 참고로 참고로 그래서 1차 은행에서 3일 그 다음에 지정된 은행에서 9일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렇게 개설은행에서요 신용장 매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지정된 은행에다가 수수료 수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더라. 그래서 매입을 제한시키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제한 안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한 안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까지 푼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네 곳이 매입은행은 선이자 명목으로 매입대금 계산해서 미리 공제한다. 선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받아올 때요. 일반적인 매입이라면 10일치 이자를 제외하고 받아요. 제외하고. 근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다. 이번에 미국에서 10만 불짜리 일시 받았는데 궁금하다. 얼마나 나올지. 그럼 계산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외화 표시 금액 만약에 10만 불이다 그러면 10만 불 곱하기 전신한 매입률 매도율이 아니고 매입률이에요. 매입률. 그러니까 환율이 매매 기준율이 있고 매입률 매도율이 있잖아요. 매매 기준이라는 거는 매매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기준이 되는 환율이고요. 매일매일 변하죠. 그 다음에 매입률이라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 달러 같으면 달러를 사는 환율이기 때문에 매매 기준율보다 낮겠죠. 대략 한 2, 30원 낮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매도율을 적용하면 매도율은 더 높겠죠. 그쵸? 매도율을 적용하면은 지급하는 금액이 많아지겠죠. 그쵸? 왜요? 10만 불 곱하기 1200원 하는 거하고 10만 불 곱하기 1100원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금액이. 그래서 매입률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다니까. 전신한 매매 기준율도 아니고 매입률 제일 낮은 환율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은행에서는 주는 돈이니까. 그쵸? 아닌가?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받는 돈이구나. 그쵸? 받는 돈. 좀 버벅거렸네요. 받는 돈이에요. 매입률. 매입률 적용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는 돈이죠. 내는 돈. 매입률을 적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매입할 때 싸게 매입해요. 그쵸? 그 다음에 환가료율.
환가율이라는 건 뭐냐면 환가율에 대한 수수료를 얘기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편일수를 곱하는 거예요. 361분의 우편일수가 만약에 10일이다. 그럼 360분의 10. 다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환율 1,000원으로 볼게요. 1,000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환가율은 연 환가율을 2% 정도로 봤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외화표시 금액이 만약에 10만 불이다. 그러면 10만 곱하기 매입률을 만약에 1,000원으로 봤다. 그럼 곱하기 1,000. 전시나 매입률은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인터넷 바로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환가율 만약에 2%다. 그러면 100분의 2 곱하기 우편일수 360분의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다시요. 외화표시 금액이 10만 불이다. 그러면 10만 곱하기 전신한 매입률이 만약에 1,000원이었다. 그러면 1,000원. 환가율 이것도 확인 가능하죠. 은행 홈페이지에서 환가율이 만약에 뭐 4%다. 그러면 100분의 4. 4%가 100분의 4인 건 아시죠? 우편일수 360분의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환가로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환가로에 대한 요율을 얘기해요. 퍼센트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환가율은 리보의 라이버 가상금리를 더해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이버라는 거는요. 런던 인터뱅크 어포드 레이트 런던 금융시장에서 적용하는 그 금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금리에다가 일정 부분을 더 더해요. 대략 뭐 한 4% 될까요, 지금? 이건 뭐 은행마다 다른 거니까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홈페이지 가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정리해 드릴게요. 환가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매입 시 지급해야 되는 선이자 성격의 수수료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10일치 이자를 적용을 한다. 동남아 국가는 9일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근데 재매입의 경우에는 12일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계산한 공식은 외화표시 금액 곱하기 전신한 매입률, 매도일이 아니고 매입률. 그 은행이 좀 잘 적용해 주는 거네. 그쵸? 매도율은 비쌀 텐데 매입률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좀 작아지겠네 아무래도. 그쵸? 그 다음에 환가율 곱하기 환가율이라는 거는 리버 더하기 몇 퍼센트 해가지고 대략 뭐 은행에 물어보면 되니까 한 4%? 지금 같으면 조금 더 하나? 그럴 수도 있겠죠. 요새 이자를 많이 올랐으니까 곱하기 360분의 10.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불 곱하기 환율 지금 같으면 1,300원이면 1,300원 곱하기 환가율 4%면 100분의 4 우편일수 360분의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정리요. 그럼 환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화하시면 된다. 전화하시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0만 불이면 얼마 할까요?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0만 원 할까요? 심심하시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